주간의 아무 말을 골라내는 시간.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정봉주 의원이랑 얘기를 한 거의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혼이 싹 빠졌어요.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정봉주 의원이랑 같이 몇 번 방송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한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말씀이 많으시네요. 예. 그런 거는 과감히 잘라야 됩니다. 그만 얘기하라고. 아니, 처음에 본인이 바쁘시다고 10분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30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진걸 소장님 타입이네요. 그러니까 끊어지듯 여기만 나오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우리 정주식 직설 편집장님도 사실은 굉장히 과묵해요.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요? 있는데 과묵합니다, 이분이. 근데 여기에서는 말을 많이 하세요. 예, 오늘도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라인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아무 말이 본물 터지듯이 폭발하고 있어요. 물을 만났어요, 지금. 물 만난 한동안 고기. 예. 그 보릿고기였는데 춘군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특히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 저희 코너를 좀 밀어주자 이렇게 작정을 그러게요. 하신 예, 건지 예.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거 이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일단은 후보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일단 잠깐만요. 예. 후보가 오늘은 4개예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3개였잖아요. 저 4개를 사실은 그 4번이 좀 막판에 제가 긴급하게 꽂아놨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유가 제가 좀 연고지와 관련이 있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3개를 4개로 늘려야 할 정도로 막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지금 그 사실 얘기입니다. 7개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7개요? 이 제작진이 싫어할 것 같아서 추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발언인데요. 예. 제주도를 발칵 뒤집어놨던 유학생 모녀에 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그러게요.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자다. 선의의 피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공분을 샀죠. 저는 제가 국어 교육을 잘못 받았나 잠깐 헷갈려서 선의의 피해자라는 게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 혼란이 굉장히 왔어요. 솔직히. 맞아요. 도대체 저분들이 어떤 선의를 갖고 있는지 예. 제가 가진 상상을 다 해봐도 저도 이게 그 문법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예. 악의가 없었다고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의가 있었다. 남의 동네 가서 그렇게 그 방역 망을 헤집고 온 분들에게 그냥 자기들 즐기려고 여행 간 거잖아요. 그러게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고요. 자, 두 번째 보시죠. 오덕식 판사입니다. 예. 저분이 그 N번방 사건의 그 배당을 받았던 판사님이었는데 예. 저분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됐어요. 그렇군요.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는 여자 변호사는 세 종류다. 예, 그러면서 얼굴이 예뻐야 되고 남자보다 일을 2배로 잘해야 되고 아니면 부모가 권력자여야 된다. 이런 좀 정신 나간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저분이 굉장히 또 유명했던 게 그 여성 성범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판결이 있었는데 솜방망이 처벌. 맞아요. 거의 처벌을 안 해가지고 유명했고 뭐였죠? 그 자살한 구하라 씨. 구하라 씨의 그 남자친구 그렇죠. 억지로 성관계 촬영을 해서 그거를 협박을 했잖아요. 그것도 손방망이 처벌을 했죠. 처벌을 했죠. 집행유예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뒤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데 저런 발언까지 했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정신 나간 발언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죠. 2019년 아무 말 대상 수상자죠. 황교안 대표입니다. 예. 이분 활약이 요즘 엄청난데 오늘 갖고 온 발언은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다. 교회에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신천지와 교회는 원래 다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순수하게 해석을 하셨군요. 예. 순수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집단 감염은 신천지에만 있지 교회에서는 맞아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그렇죠. 일단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거. 이미 교회에서 엄청 지금 이런 걸 입방정이라고 하죠. 저분이 입방정. 저 발언을 한 당일날 저 만민중앙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단골 손님 황교안 대표님 입장하셨고요. 자, 네 번째 손님 들어오시죠. 정승현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자인데요. 예. 그 인천 총구석으로 와줘서 정말 감사하다. 유승민 의원에게 인사말을 했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저 당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천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천 사람인데. 인천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 인천 분들이 오늘 좀 인천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좀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미는 오늘 그 우승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제작진이 긴급하게 정정 사안이 있어서 지금 올렸는데요. 네. 2019년 막말 어워즈 대상은 황교안이 아니라 정광훈이었다고. 지금 큰 착각. 저 두 분이 한 몸이죠. 한 몸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저는 틀리지 헷갈릴 수 않았습니다. 있어요. 예. 헷갈렸어요. 정광훈이나 황교안이나 그거 저는 그 사진 봐도 구별 못할 거예요. 백인, 독인. 뭐. 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군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 저도 몰라. 진짜 황교안인 왜 줄 황교안이라고 알았습니다. 생각을 했지?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무말 소잔치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강남구청장 혹은 정승균, 2번 오덕식, 3번 황교안, 4번 정승현을 찍어주시면은 저희가 집계를 해서 2주의 아무말 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라인업이 오늘 화려해요. 그렇습니다. 화려해요.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시고 지금 오늘 고르기 힘들어요. 박 사장님. 진짜 박 사장님이 오셨네요. 그 박 사장님 큰일 나는데 여기 그러게요. 오시면. 혹시 얼른 자수하세요, 박 사장님. 예. 박찬호 사장님 아니시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일단 방송 진행을 하죠. 자, 그러시죠. 정승균 강남구청장. 저는 또 놀랐던 게 저분이 더불어민주당이더라고요. 저분이 당선됐을 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죠. 네. 강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야? 그랬는데 저 발언을 듣고 나서 저는 야, 강남에서 구청장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거꾸로 들더라고요. 예. 저분이 27일 날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서 이제 저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들 모녀도 이번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다.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선의의 피해자. 더 화나는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예. 유학생 딸은 지난해 9월 보스턴 소재 대학에 입학한 후에 강도 높은 수업 스케줄 등에 학교 생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런 딸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으나 그게 취소돼서 어쩔 수 없이 제주도를 가게 됐다. 치료에 전념해야 할 모녀가 손해배상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저 모녀의 따님의 어떤 학업 스트레스 혹은 하와이 여행 취소 이런 걸 제가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저 구청장님 얼마나 한가하길래 저런 논평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 논평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누구나 여행은 갈 수가 있고 누구나 뭐 유학은 갈 수도 있지만은 어떤 강남의 표준이냐 저게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일단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바람 한번 쐬려면 하와이 정도는 가줘야 되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라 취소돼서 억울하니까 할 수 없이 제주도를 갔다.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제주 총구석에 갔다.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게 또 연결을 잘 시키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내수 진작을 제주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가준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저게 강남의 맛이군요. 강남의 맛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 발언을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박탈감을 실제로 호소를 했어요.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그 소상공인들, 시민들이 중내산에 하고 있는데 강남의 그 부유한 자제들의 가장 큰 슬픔이 하와이 여행 취소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학업 스트레스 아니면 하와이 여행 그렇죠. 취소. 심지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는데 구청장님께서 또 저런 그러니까. 옹호를 해주시니까 저래서 강남 하는구나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아니 뭐 구민이 잘못하면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저렇게 해주면은 저거는 진짜 그냥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살고 싶다 저기 욕심난다 저기 왜 저 구청장 탐난다. 왜 집값이 비싼지 알겠다. 구청장 그러니까 집값에 구청장이고 포함이 돼 있군요.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제주도에서는 그 모녀의 활약 덕분에 20여 개 업체들이 지금 폐쇄가 된 상태고 거의 100명 가까운 도민들이 지금 자가 격리가 된 상태라 지금 생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닌 거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1억 3천만 원 정도의 지금 구상을 청구를 한 상태고 형사 고발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방역을 게다가 이제
병원까지 갔다면서요. 그렇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으슬으슬 돼가지고 병원 가서 뭐 약도 먹고 그러면은 이거는 코로나19를 의심했을 수 있는 정황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구청장님이 그 열심히 그 쉴드를 쳐주신 내용이 주로 저 모녀에게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으니까 너희가 좀 너그럽게 이해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 구청장님의 사연이에요. 저 구청장님은 도대체 저 모녀와 어떤 사연, 어떤 관계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애써서 그 비호를 해주시려고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그래서 뭐 정부의 차관의 딸이다, 뭐 가족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중기부에서 아니라고 일단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아니다라고 아예 해명 자료까지 냈어요. 그거는 루머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진짜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죠. 저분이 저 정승균 구청장이 원래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조중동의 냄새, 향기가 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고 참여정부 때 코바코 사장, 한국광고방송공사 사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남 친화적인 스펙을 갖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뭐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또 돈 있는 것도 어떻게 하세요? 아니 광고공사 사장 한 정도면은 거기 돈 많이 그렇죠. 줍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래저래 그래서 강남 친화적인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제정신 박힌 지자체장이라고 하면 자기 그 관할 그 주민이 저런 일을 벌였으면 당부의 말을 해야죠. 그 구민들한테 우리 그 방역 당국의 지침에 좀 잘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주민들을 저렇게 쉴드를 치는 건 좀 정신머리가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정신머리가 듭니다. 없다. 아무래도 뭔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음 선거에 혹시나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별로 도움이 될까? 사실은 강남에서도 이 얘기 듣고 이거 무슨 개소리냐 이런 분들 저 많이 봤거든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강남의 그 품격을 또 그러니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실 갈 길이 머니까 그렇죠. 1번은 이 정도 하고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이분도 참 심각합니다. 예, 오덕식 판사님. 예. 저게 2013년 강의 중에 나왔던 발언인데요. 예.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는 3가지 종류인데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2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 엠번방 사건 담당으로 배정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분을 바꿔달라라는 그 청원이 올라왔는데 4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 청원이 저렇게 뜨거워진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의 어떤 재판 전력들이 예. 좀 그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son방망이 처벌을 했던 기록들이 있었는데 예. 저는 오히려 그 재판 기록들보다는 그 저 강의에서 나왔던 발언이 저 사람을 더 잘 말해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 재판의 그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으로 어떤 그 자기 속내를 위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석에서 나온 저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저분의 오히려 순수한 내면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게요. 저런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엠번방 사건 판결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어떤 국민들은 저분한테 판결을 받게 될 텐데 그 판결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보통 저런 말을 뱉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수습하느라고 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진짜 여자가 더 힘든 거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자들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려는 차원에서 했다. 뭔가 제가 정치인 같지 않나요? 잘하시네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렇죠.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저런. 그리고 말도 그건 틀린 얘기예요, 심지어. 저게 맞는 얘기도 아니고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온갖 예. 그 못된 통념들이 다 담겨 있는 쓰레기통 같은 말인데, 예. 그러니까 뭐 여성을 도구화하고 성적 대상화하고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로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여성 변호사분들이 저 말을 들으면 굉장히 모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 사법농단이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예. 막 정권과 결탁해서 막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만 사법농단이 아니라 맞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가진 재판관이 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법정에서 그 판결을 농단하는 것 자체도 저는 심각한 사법농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 적폐라고 하죠. 저런 거를. 그러니까 뭐 일상에서의 적폐들 저런 것들을 좀 진짜 문제시를 해야 돼요. 저런 발언들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면 한국 사회는 한 발짝도 그렇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뭐 저 발언도 문제라고 하셨지만 과거에 좀 그 네. 판례들을 보면은 판례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재판 과정을 보면은 구하라 씨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동영상 최종범 씨 그 동영상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네. 나 봐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구하라 씨 측에서 아니 이건 안 된다. 맞아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고 안 된다고 했지만 난 봐야 되겠다고. 나만 보겠다라고 했죠. 예, 나만 보겠다. 너네 안 보여주고 나만 볼 거니까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봤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봤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판단을 하는데 그게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말로 어쨌든 구하라 씨가 느꼈을 수치심이 또 좀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또 구하라 씨가 유명을 달리해서 너무 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덕식 판사. 저분은 어쨌든 재판에서는 지금 제외가 됐어요. 맞아요. N번방 사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도. 본인이 물러났어요. 본인이, 본인이 예. 내가 좀 곤란하니까 이 사건은 안 맞겠다 이렇게 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그 오덕식 판사가 또 트위터가 있었나 봐요. 아 그래요? 트위터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지금. 또 아무 말을 또 하셨나 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기사를 잘못 봤습니다. 자, 트위터에서 네. 오덕식 판사가 트위터를 하는 게 아니라 트위터에서 오덕식 판사를 비판하는 게 네. 조국 판사의 76배라고 중앙일보가 지금 그래요? 썼네요. 예. 그래서 약간 굉장히 온라인에서는 특히 지금 핫 이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네요. 예, 재판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단골손님 정광훈과 한몸인 우리 황교안 대표님 보시죠. 예. 그렇죠. 그럼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2019년 명예 아무 말 대상 수상자 예. 황교안 대표인데요. 지난달 28일 본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교회에 집단 감염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문제는 신천지이고 신천지는 교회와 다르다. 교회 내에서 감염된 사실도 거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공교롭게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남 은혜강 교회에서 68명 집단 감염이 발병이 됐고요. 예. 만민중앙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바로 시작된 저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입이 방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이 건데 방정이네요. 본인도 저걸 쓴 게 좀 민망했는지 내렸어요. 저 글을 내렸는데 황교안이 그걸 내렸다라는 기사가 뜨니까 다시 또 노출했어. 저분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그 당의 간판이 되는 분이 저렇게 그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줏대가 일단 없네요. 줏대가 예. 자기가 확신이 있었으면 그냥 띄워놓고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우기시던지. 예. 저분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게요. 오늘도 또 아주 거대한 아무 말을 하셨어요. 거대한 아무 말을 했죠. N번방 들어간 사람들은 뭐 어쩌다가 모르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호기심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들어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군요. N번방이 뭔지 일단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뭐 기사가 또 나왔는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황교안은 몰랐을 거다 지금 뭔지도 그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네요. 지금 네. 전화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제대로 모르고 얘기를 한 것 맞고요. 그리고 저분이 개신교죠, 개신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장로님이죠. 장로님이라서 예전부터 불교계에 합장을 안 해서 그렇죠. 부처님 오신 날에 갔는데 합장을 안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수라고는 하는데 조계종에 육포를 한번 보내가지고 조계종 육포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귀가 계속되면 똥이 된다고 이게. 역시 참 김준일 대표다운 비유 예. 찰집니다. 근데 이게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이제 이럴 때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당사자가 모르고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런 모르는 발언에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는 그 사람 주변의 증거 집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황교안 네. 본인은 몰랐는데 어디선가 듣고 조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듣고 이제 발언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종류의 사람들한테 저 말을 듣고 얘기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이 돼 있고 그게 황교안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의 어떤 정치 속성을 말해주는 바다 이렇게 해석이 또 될 수가 있어서 본인이 알고 모르고는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라 한 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정광훈 목사라 당은 다릅니다. 이제 좀 달라졌는데 어쨌든 예전에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죠. 정광훈 목사한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네. 그 본인은 그 기독교 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고 정부가 지금 그 표를 의식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천만 그 기독교 천만 그 기독교인들을 정부가 탄압해서 선거 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오히려 천만 기독교인들에게 그 소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3천만 유권자들을 좀 뺄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꼭 황교안 대표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좀 그만 언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기독교인 분들도요? 네, 그럼요. 예, 그렇군요. 좀 우리 좀 교회 얘기 좀 하지 말아줘 제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분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또 뭐 다른 종교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오늘 또 참 활약이 또 대단하셨는데 예. 개를 만졌거든요. 아 예. 개를 만졌는데 개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옷에 만지지 마시오라고 써 있었어요. 이분은 개를 만져도 화제가 됩니다. 개를 만져도 아무 말이에요. 와. 이게 손 이렇게 그림하고 아무 손 대잔치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손으로 아무 말을 하는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현충원에 가셨는데 예. 현충원에 예. 가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이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90도로 허리를 숙이.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옆에 사회를 보시는 분이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다음에 본인이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사실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옆에 보더니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군요.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입니다. 지금 이분 저희가 진짜 선거 잘 치르셔야 되는데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그 통합당 지지율이 1%씩 빠진다는 예. 말이 있는데 그 안철수 대표가 아주 기막힌 선거운동 전략을 들고 나왔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도 사실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한마디 할 때마다 예, 1%씩 떨어졌는데. 제일 지지율 올랐을 때가 마스크하고 곡을 썼을 때 그때가 그 국민의당 지지율이 그렇죠. 제일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 그 당에서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입을 어떻게 막을까 하다가 달리기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요. 황교안 대표도 이런 식의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무 말 입 이렇게 놀리게 두면 저는 이거 좀 미통당은 참패할 거다. 이렇게 좀 캠프에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사실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이제 모신 거예요. 그분도 오늘 사고 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그 집구석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 거기 가서 이제 현충원에 방명록에 사인하잖아요. 예. 그다음 미래통합당 어쩌고 저쩌고 쓰시려다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민주당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첫 글자를 민으로 썼다가 예. 찍찍 긋고 미라고 썼어요. 예. 그 마음의 방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분이라 한쪽 방에는 민주당이 있고 한쪽 방에는 무슨 당이 있고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사실은 그분이 시작이 민주정의당이에요. 민정당이니까 아마 민정당을 쓰려고 한 게 아닐까. 뿌리가 거기에 있었군요. 전두환을 생각을 하면서 혹시 쓰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추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복잡한 예, 자, 네 번째. 우리가 너무 오래 얘기했어요. 지금 이분. 그런가요? 특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황교안 대표도 원오브 댐으로 동일하게. 자, 네 번째 후보 보시죠.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어제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정승현 후보 사무실에 유승민 의원이 방문을 했어요. 응원차 네. 방문을 했는데 인사를 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평소 존경하는 유승민 대표가 인천 촌구석으로 와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 의원은 인천이 어떻게 촌이냐 이러면서 이제 좀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너 지금 이거 좀 말실수한 거야라고 하면 아차 싶은데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될 텐데 그 정도 정신머리도 없었던 거죠. 이게 제 고향이 인천인데 일단 인천이 촌이 아니죠. 인구 300만이 넘는 우리나라 세 번째 도시인데 사실 촌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촌이면 뭐 어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저 유승민 의원은 뭐 대구 촌놈인가요? 대구 촌놈이 왔는데 왜 아이고 인천 총구석 와서 감사합니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거든요. 인구는 인천이 더 많잖아요. 인천이 지금. 대구를 앞질렀어요. 그게 한 15년 정도 됐는데 원래는 예, 대구가 예. 좀 더 컸었는데 예, 예. 아무튼 이게 약간 그 도시 사람은 뭐 귀한 분이고 서울 사람 귀한 분이고 뭐 촌 사람은 뭐 하찮은 분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좀 잘못된 그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잘못된 좀 인식이 저런 식으로 튀어나온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옛날에 한 사건을 연상시켰잖아요. 아, 이부망천 그 시즌 이부망천. 2죠. 그러니까요. 정태욱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이번에 출마하시거든요. 예, 대구에서 출마하시는데 뭐 어. 대구니까 뭐 당선이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보통 사람들의 대화였으면 뭐 그냥 별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좀 그 정중한 인사치레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분은 인천에서 출마하면서 인천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 예, 예. 인천이 총구석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 표를 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영상이 준비돼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직접 보고 한번 저희가 판단해보죠. 자, 영상 틀어주시죠. 아이고 오늘 무엇보다도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우리 유승민 대표님께서 이렇게 인천 총구석까지 방문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예, 진짜로 유승민 의원이 바로 정정을 해주네요. 인천이 어떻게 촌이냐. 그러면 그럼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예, 했어야 예, 됐을 텐데 그 말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뒷말이. 인천 총구석까지. 저분이 서울 분이에요. 인천이랑 별로 연고도 없고. 그 지난번에도 인천에서 출마하셨는데 저 지역구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그 4년 동안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선거 때 예. 되니까 내려온 거예요. 표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당신이 인천에서 뭐 활동한 것도 없으면서 서울에서 그냥 잘 살다가 갑자기 선거 때 되니까 와서 표를 달라고 하더니 인천을 총구석이라고 한다. 이게 가중처벌감인 거죠. 그렇군요. 참 진짜 기분 나쁠 것 같네요. 사실은 이제 뭐 의원들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거주를 하면서 뭐 지역 사무실에 가는 분들은 꽤 있는데 아예 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 의원이 현역은 아니죠. 현역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그렇죠. 밭을 갈아야 될 밭을 텐데. 갈아야 되는데 서울에 살면서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그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천을 못 살게 구는지. 그러게요. 인천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예. 강력히 좀 규탄을 하는 바고요. 인천 시민분들이 오늘 투표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천 시민이여 각성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아무 말 소잔치는 여러분들의 투표로 이 코너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2주의 아무 말 대상을 뽑도록 하겠고요. 1번 강남구청장 정승균, 2번 오덕식, 3번 황교안, 4번 정승현 뽑아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명의 후보가 올라온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올해는 처음이고 작년에 뭐 있었죠. 한 번에 있었나요?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아무래도 그 참 구간이 명간이라고 예. 황교안 대표가 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신장님은 어떻게 신천님하고는 보세요? 저는 약간 그 오덕식 판사. 오덕식. 왜냐하면은 지금 N번방이 사실은 뭐 정치의 계절이긴 한데 국민들 분노가 N번방 사건에 워낙 몰려있기 때문에 예. 물론 1번, 4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분노 지수는 2번이 제일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 황교안 대표 또 2번이랑 또 연관이 있죠. 오늘 또 N번방 그 가해자들을 쉴드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제가 내기도 했었죠.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르게 처벌해야 된다. 호기심으로 어떻게 수십만 원을 내고 인증번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호기심이 엄청나게 막 넘치는 그런 사람들인가 보죠. 돈도 넘치고 호기심도 그러니까요. 넘치고. 그 방의 성격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 옆에서 네. 그런 얘기를 그 대본을 써준 그 보좌관이 좀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N번방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그 저는 사람 그냥- 한번 그 이번에 그 네. 검찰 수사 도중에 이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정리를 좀 하시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황교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더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분들은 왜냐면은 텔레그램 엠번방에 이번에 조사를 해보면은 대부분 20, 30대가 많은 이유가 이 테크놀로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약간 소외가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20, 30대가 주로 남성, 20, 30대 남성이 대부분이라서 아마 국회의원님들은 특히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다 시켜요. 야, 이것 좀 해봐. 그런데 이거를, 야, 텔레그램 엠번방 가입 좀 해봐. 이렇게 못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없을 것이다. 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그러면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신 거네요. 쓸데없는 소리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계가 됐나요?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도 정말 궁금해요. 어디가 1등을 할지. 자, 먼저 아차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아무 말 소잔치 아차상은 누구입니까? 오덕시 오덕시. 판사 아차상을 1등을 예상했는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2에 들어갔네요. 오덕시 그렇네요. 판사. 예, 저분은 제가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제가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궁금합니다. 아니에요. 얘기해 주세요. 말을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자, 2주의 아무 말 소잔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역시 황교안. 구관이 명관이네요. 그렇네요. 예, 역시. 뭐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밑에서 신흥 세력들이 치고 올라와도 내가 장판파의 장비다. 내가 다 막아주겠다. 딱 지금 버티고 서 있어요. 황교안은 능가할 자 누구인가? 정광훈밖에 없는 건가요, 정말? 그렇네요. 정광훈 목사님이 요즘에 좀 뜸하신데 지금 다음 주에 좀 기대해 풀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변호인 12명을 대동을 해가지고 지금 풀어달라. 지금 뭐 휠체어만 뭐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법원에 지금 탄원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나오셔서 빨리 아무 말 좀 많이 해주셔서 저희 코너를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아니면 기대를 옥중 그 하겠습니다. 박근혜 그 씨처럼 옥중 아무 말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옥중 아무 서신으로 말. 아무 맞아요. 말 그럼 같은 거 변호사분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이거 지금 서신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 말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없어질까요? 근데 아무 말이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